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심수연입니다. 업계 판도를 뒤집을 소식들부터 정치권에서 들려온 뉴스들까지 다양한 이슈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삼성에 대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넥스트 HBM으로 불리는 차세대 CXL D램의 세계 첫 대량 양산에 조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CXL은 CPU와 또 GPU 같은 반도체들이 서로의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CXL 2.0 기반의 D램을 양산한 데 이어 연내에는 업계 최초로 CXL 3.1 버전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양산에 돌입하면서 내년부터 CXL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관련주 현황과 투자 전략 잠시 뒤에 짚어보시죠.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기술 수출 누적 규모가 무려 1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술 수출을 견인한 건 플랫폼 기반 기술들이었는데요. ABL 바이오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기술로,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제형 플랫폼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일라이릴리의 K바이오 쇼핑도 특징적이었는데요. 올해 2월에는 올릭스, 5월에는 알지노믹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어제는 ABL 바이오와 최대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바이오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연말에는 그간 소외됐던 바이오주로 수급 이동이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 전망 역시나 잠시 뒤에 짚어봅니다. 한편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하이브와 JYP의 주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하이브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9% 가까이 올랐는데요. 걸그룹 뉴진스가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지난달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결국 멤버들이 소속사로 돌아오면서 뉴진스의 활동도 재개될 전망이고요. 반면 JYP는 애프터마켓에서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며 실망 매물이 출회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개장 후 엔터주 흐름도 체크해보시죠.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HBM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습니다. CXL, 소캠 그리고 최근에는 낸드를 쌓아 올리는 HBF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넥스트 HBM 후보로는 CXL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CXL 관련해서 삼성이 세계 처음으로 대량 양산에 돌입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 속에서 어제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엑시콘도 한 3% 올랐고 네오셈은 애프터마켓의 상승폭을 조금 키우고 마감했는데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어떤 기술 진전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뭐 CXL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던 얘기였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또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CXL 2.0 기반의 D램 CMMD의 대량 양산을 시작을 했고 고객사의 샘플을 출하를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CXL은 CPU와 GPU 같은 반도체가 서로의 메모리를 공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효율적이고 빠른 연산이 가능한데 HBM은 이제 대역폭에 집중하는 반면 CXL은 방금 말씀드렸던 메모리 확장성과 유연성에서 강점을 갖는데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은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AI 반도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동안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HBM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은 다음에는 CXL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AI 수요 증가는 HBM 시장이 주도하고 있지만 이제 넥스트 HBM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 CXL 시장 개화에 대비해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약 20억 달러에서 2028년 약 160억 달러로 이제 3년간 거의 8배가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CXL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이 CXL의 HBM에 이어서 또 다른 캐시카우가 될 수 있고 메모리 업체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뭔가 하이닉스의 퍼포먼스가 좀 더 좋다 보니까 그런 삼성전자는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타개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 확실히 AI 시대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유연하게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 개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부장주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이제 좀 비로소 소부장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의도에 있다가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 비중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너무 비율을 다 채우다 보니까 더 초과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그게 항상 이제 문제였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소부장들이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면은 오히려 그 매기가 빠르게 중소형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일단은 네오셈이라는 종목은 일단 삼성전자의 CXL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TLB 같은 경우에는 CXL 메모리용 10개 모델 중에 8개를 단독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주가 흐름이 또 좋았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제품 개발과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다. 실적이 이제 또 내일까지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사실 실적은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결국은 모멘텀과 나중에 이 모멘텀이 주가를 올려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내용들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항상 주가에 선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지금 포지셔닝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앞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수급의 확산 관점에서 소부장주들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주목해야 된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CXL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봤고 엔터 업계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뉴스를 또 그리고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로 돌아간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어도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거든요. 그런 만큼 하이브 관련 뉴스일 테고 이 소식 속에서 하이브 애프터마켓에서 강한 상승세에 연출이 됐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 보면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하이브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업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릴 예정이지만 사실 이번 실적에 있어서 가장 엔터 4사 중에 충격을 제일 준 것은 사실 하이브였습니다. 적자를 기록할 줄은 몰랐어요. 네, 심지어 뭐 애널리스트들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당연히 흑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자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와 있었던 상황에 어제 장 마감 후에 뉴진스가 전원 복귀한다는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5멤버 전원이 어도어로 복귀의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고 이제 뭐 혜린과 혜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과 상의 후에 뭐 법원 판결을 해서 뭐 전속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 뒤에 이제 다른 3명도 복귀 이사를 밝히면서 이제 완전체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좀 전달이 됐고요. 2022년 굉장히 이제 흥행했었던 노래들을 뒤로 하고 이제 활동을 중단을 했었는데 결국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이렇게 들어줬었고 그러면 이 전속 계약이 언제까지일지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첫 음반 판매일이 2022년 8월 1일부터였는데 그로부터 7년, 그러니까 2029년 7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차피 지금이 또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시작을 한다라기보다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하이브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액은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7,272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5%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 컨센이 365원
흑자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422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순이익도 166억 원의 흑자를 전망했는데 실제로 500억 원의 손실이 나면서 주가는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원래 이런 엔터 기업들은 이제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실적이 뭔가 좋다 지표는 좋았었던 것 같다 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으니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일단은 주가를 최근에 조정받은 게 아닐까. 근데 앞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 보니까 하이브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JYP 엔터테인먼트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이라면 엔터준에서는 앞서 강조해 주셨듯 토픽은 하이브일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브가 제일 괜찮은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순위를 1순위와 2순위를 뭐로 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적이 중요하냐, 모멘텀이 중요하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은 나온 거고 뭐 주가는 뭐 하락을 한다 치더라도 그런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모멘텀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그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지표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하이브의 급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엔터사들에 대해 최근에 부정적인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명분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보다 다 밑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아쉬운 흐름을 좀 보였고 뭐 한알령 해제는 사실 뭐 엔터에 지금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공연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면은 공연을 하게 되고 공연에서 이런 굿즈를 판매를 함으로써 음원 음반 판매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엔터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뉴진스 복귀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뉴스로 이제 주가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 차원에서 하이브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추가로 확인해 봐야겠죠. 다시 심수영 캐스터 연결합니다.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추가적으로 더 짚어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늦어도 다음 주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증권가는 이번 개정이 시행될 경우 EPS와 배당금이 증가해 주주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2%가 경영권 방어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해당 개정안의 수혜주로 꼽히는 지주사 및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여온 만큼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 분석 주목해 보시죠. 다음 이슈도 살펴봅니다. 캐나다 정부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입찰 제안서를 한화오션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1990년대 도입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프로젝트로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가 최종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2035년 첫 인도를 원하지만 한화오션은 그보다 앞당겨 납품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캐나다와 같은 나토 동맹국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외교적 핸디캡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이에 한화오션은 캐나다 최대 건설사 PCL과 협약을 맺는 등 현지 파트너십을 넓혀 우군 확보에 나선 상황. 한화오션이 최종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어지는 분석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먼저 증권주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미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 전반적으로 이 이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히려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매물은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런 상법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는 결국 주주가치 제고, 그러니까 주식을 뭐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면서 주당 순이익인 EPS에 대한 이런 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신뢰도를 더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거니까 추진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은 짧게만 보면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그리고 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촉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뭐 기업 경영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단기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해외에 더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중요한 내용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수혜주로 여러 가지 섹터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구체적으로 보고 계세요? 이게 뭐 지주여도 금융 지주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요. 일반 주주 이제 지주가 있죠. 그래서 크게 금융 업종의 지주, 그냥 지주사,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저는 금융 지주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 비율 높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럼 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한국금융지주인데, 증권사들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제일 약간 두각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과 모멘텀 두 개를 챙겨갈 수 있는 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책에 더해서 본업인 실적까지 잘 지키는 기업을 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하나오션에 약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 입찰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그냥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런 맥락 같기도 하는데, 사실 시장에는 기대감을 자극하기는 충분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지금 한국과 독일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참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 하나오션은 그래도 주요 지표에서는 경쟁사보다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것도 하나오션은 조기 납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하기, 수주를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 채택되기를 바라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조선주들은 사실 이러한 뉴스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호재가 너무 많아서 약간 피로도가 많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조선주들의 흐름이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또 좋지는 않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일단 주가는 많은 상승을 했었고, 쉬어가는 구간에 반도체나 다른 섹터들이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약간 좀 투자 부분이 좀 분산된 게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 이 소식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으나, 지금은 약간은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도주였던 조선주 언급해 주신 것처럼 4분기 들어서는 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관망하는 기조라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전략은 좀 유효한 상황일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한데, 근데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장기가 아니라 사실 단기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매력적인 대안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CXL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런 시점에서는 뭐 지금 뭐 딱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약간 내년을 보는 전략으로는 조선주가 지금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조선주 유효하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